네, 안녕하세요. 진주글빵지기 진주입니다. 오늘도 진주글빵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그림책으로 여러분과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출발이 떠오르네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많은 3월은 설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3월은 긴장의 달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3월에는 새 학기 또 신학기다 보니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도 많고, 또 그 관계 중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놓이게 되는 관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기간을 보내거나 학교에 가는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학부모와의 관계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관계에 대한 그림책을 준비해 보았답니다.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노인경 작가님의 곰씨의 의자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오래전에 엄마들과 함께하는 그림책 모임에서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선택했던 그림책인데, 그림책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어른들이 꼭 봐야 되는 그림책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그림책에서 섬세하게 또 잘 표현해 주셨거든요. 특히나 뒤로 갈수록 그림책에 등장 인물인 곰씨와 토끼 가족 간의 불편함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묘사가 참 잘 돼 있는 그림책이어서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뒤로 갈수록 답답해지는 정말 감정이입이 되는 그림책이었답니다. 특히나 토끼 부부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토끼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그림책이기도 하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관계에 얽히고 설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오롯이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무인도에서조차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혹시 라바 아일랜드라는 만화 보신 적 있나요? 저희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만화라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무인도에 표류된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무인도니까 사람이 없죠. 벌레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게 지내는 만화 내용인데, 그 만화만 봐도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벌레가 됐든 동물이 됐든 하다못해 식물이 됐든 관계를 꼭 맺어야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또 여러 문제들을 또 접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림책을 설명을 드리면, 어느 봄날 곰씨는 벤치에 앉아서 자기만의 기분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토끼 탐험가가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곰씨는 자리에 앉아서 같이 쉬어도 된다고 곰씨의 친절함을 표현했죠. 그런데 또 한 마리의 토끼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토끼 두 마리는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 셋이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토끼 부부의 아이들이 점점 하나, 둘 늘어나면서 문제가 점점 불거지게 되죠. 어떤 문제일지 예상이 되시죠? 아이가 하나일 때, 둘일 때, 셋일 때. 근데 그림책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토끼 아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손해를 보고 약간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존재는 오히려 아이의 부모인 토끼 부부가 아니라 곰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곰씨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혼자 스스로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또 한 장면에서는 의자에 앉지 못하도록 똥까지 싸는 곰씨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관계가 개선되진 않죠.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애씀이기 때문이에요. 관계라는 건 혼자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노력한다고 결코 그 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곰씨는 폭발하고 말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 그림책을 저희 아이들과도 함께 봤었는데 저희 5학년인 큰아이는 오히려 곰씨의 입장이 아닌 토끼 부부의 입장에서 토끼 부부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토끼 부부가 곰씨를 위해서 곰씨와 같이 즐겨주려고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정작 곰씨는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니까요. 참 색달랐어요. 어른들과 함께 나눴을 때는 오로지 곰씨의 입장에서만 나눔이 이루어졌었는데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토끼 부부의 입장이 또 보이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책에서는 다양한 시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시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보게 되면서 특히나 이 관계에 대한 그림책인 곰씨의 의자는 곰씨 또 토끼 부부를 보면서 양쪽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 저도 곰씨 편에 조금 서 있었었는데 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토끼 부부가 느꼈을 서운함도 분명히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죠? 직접 그림책을 보시면 더 공감하시면서 관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림책이랍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관계에서 분명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에 자연스럽지 못할까요? 여기서 곰씨는 나는 친절한 곰이니까 괜찮아 라며 스스로를 진정시켜요. 근데 곰씨는 진짜 친절한 곰씨였을까요? 아니면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한 곰씨였을까요? 관계에 놓여봐야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도 분명 있어요. 곰씨는 자기가 친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복잡한 관계에 얽히고 나서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곰씨는 왜 토끼 부부에게 거절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하고 조금 거절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왜 우리는 눈치를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 배려를 한다고 할까요? 그 배려 차원에서 말을 안 하고 삭히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다 보면은 괜히 마주하는 것도 싫고 또 괜히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해결하고 싶기보다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우리는 아마도 회피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꾸 회피하고 또 불편하다고 피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결국에는 곰씨처럼 폭발하고 또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 때문에 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왜 보통 후회하잖아요, 우리.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라고 스스로 되뇌일 때도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혼자서 어떻게든 관계를 조정해 보려고 곰씨처럼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하고 잠수도 타보고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림책에서 보면은 곰씨는 토끼 가족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벤치에 똥까지 싼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혼자만의 노력이기에 상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상대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오히려 서로 오해만 쌓이게 될 뿐이에요. 그러다 서로 한계에 차오르면 그제서야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갈 길을 모르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요. 이렇게까지 되면 관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최악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또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참 잘 참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참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어떤 식으로든 묵살하는 행동이니까요. 타인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내 욕구가 자꾸 묵살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내 마음조차도 거부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참겠어 라고 하고 반드시 언젠간 터지게 되는 거죠. 관계에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욕구를 드러내는 건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정작 나 스스로는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꼴이에요. 나를 살아내는 사람은 나인데 나에게 가장 먼저 배려를 해주고 나를 가장 돌봐주어야죠. 그래야지만 관계에 놓인 상대에도 나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배려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건강한 선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특히나 결혼하고 우리가 여러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지켜야 할 선을 고수해야지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그 선을 유지하는 게 또 그 선을 긋는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먼저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면 부모 외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긍정보다는 부정인 것들이 더 많죠. 아마도 부모 역시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또 독립적인 인간과 독립적인 인간이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게 가장 최상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나 스스로 독립적이고자 또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만 그 노력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건강하게 그 가정을 이끌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또한 건강한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로 살아가시는 중이라면 내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먼저 한 개인으로서 독립되어지고 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중 하나예요.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중에 가장 어렵고 해결이 가장 힘든 건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가족과의 관계는 골이 깊잖아요. 남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가족 안에서 건강한 관계로 화목하게 지내는 지름길은 어렵지만 내 선을 지키는 일이에요. yes, no를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또 상대도 나의 의사를 알고 또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에 우리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건 관계에 나쁜 싹이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분명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가서도 안 돼요. 또 우리는 보통 더 아픈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선 또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가족을 또 괜히 미워하게 되고 또한 상대를 탓하게 되면서 더 감정의 골이 더 깊어만 져버리죠. 그러면 해결 방법도 쉽지 않고요. 그림책에서 보면 곰씨가 적당한 선에서 조금 노를 해줬으면 충분히 토끼 가족은 곰씨를 배려했을 가족이었어요. 곰씨가 그런데 확실하게 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끼 가족은 괜찮다 생각했고 또 곰씨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꾸 선을 넘은 거죠. 혹시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림책을 꼭 한번 보시고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선을 지키는 건 결코 이기적이거나 나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잘 알기에 나에게 맞는 사랑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을 또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나를 배려하고 존중을 먼저 해줘야지만 남을 또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고요. 진주글빵은 이렇게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을 그림책을 통해서 이미지화하고 또 거기서 내 이야기를 찾고 느낌표를 찾는
공간이랍니다. 이 공간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진주글빵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